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통령실 앞입니다. 저희 특이자본감센터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국격이 없는 나라다. 국가에 이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재헌절까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로사가 탈세했다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2조 5천억 아닙니까? 이 2조 5천억에 대해서 23조를 재헌절까지 추징하고 이 탈세, 재탈세 공범인 김현장, 범죄 조직입니다. 변호사 단체도 아니죠. 그래서 이 범죄 조직 김현장을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검사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탈세, 재탈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의 재탈세 금액이 1조 7,241억 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남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저희들이 로사 사건 특이자본감센터가 수차례 고발했지 않습니까? 2004년 8월 25일에 창립을 해서 로사 사건을 고발해서 주가 조작 이러한 사건들이 유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탈세도 저희들이 고발해서 이 중수부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세도 일부 국세청이 추징했고 이것을 중수부가 수사하자 국세청은 같은 유형의 탈세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 2007년도 4월 1일부터 이렇게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추징을 한 것이죠. 이게 로사의 외환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뒤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국민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자기들이 유권 해석도 의뢰했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국세청이 확인해 본 결과 유권 해석은 조건이 맞지 않는 이러한 거짓으로 판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우선주가 이게 주식이 아니다, 출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공적자금을 부어가지고 서울은행이 6조 5천억의 2월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자금은 국민의 부채로 이게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이 부실은행에 내가지고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적자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2002년 11월 1일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인수를 할 때 하나은행도 과거에 공적자금을 받았습니다. 공적자금이라는 게 아까 국가의 자금이 아니고 별도로 국민의 자금이죠. 공적자금 200조를 조성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금을 팔아가지고 IMF 재무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부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공적자금을 부은 것이죠. 하나은행에 우선주로 부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이 아니다, 출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우긴 것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당연히 출자금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권 해석을 의뢰해가지고 질질 끌어서 이명박이 당선되려 하자 그 하나은행의 대표가 김승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러한 유권 해석을 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수위 기간도 지나가지고 2008년도 2월 25일경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데 일주일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은행에도 추징했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2조 5천억을 추징한 것이죠. 다른 세금도 추징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김현장이 나선 거죠. 탈세할 때도 이들이 김현장과 공모해서 탈세를 했고 또 이 김현장은 이러한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빼기 위해서 이명박 편에 서가지고 바로 국무총리를 한승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김현장 당시 고문이었는데
한승수를 총리에 만들어가지고 인수위의 시절에 조세심판원을 이제 통해서 빼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을 총리실로 변경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재경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리실로 옮겨가지고 한승수가 취임하자마자 총리실로 완전히 이전했고, 그 사무실이 과천에 있었는데 이 과천을 자기 옆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종로 쪽으로 이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은행은 이 추징했을 때 이미 그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서 이미 이게 과세전 적부심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유권 해석이 또 아까까지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과세전 적부심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과세전 적부심이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가 증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수사해야 되는 것이죠.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더욱더 아까 국민은행이나 그 다음에 외환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은 이 법인세법 45조에 따라서 흡수하는 은행들의 과거의 적자, 결손금, 즉 이것을 5년간에 이월할 수 없습니다.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결코 이게 탈세를 누구도 내줄 수 없습니다. 탈세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내주는 자체가 불법인 행위죠. 아까 과세전 적부심 국세청 직원들이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이명박이 그 친구, 그 다음에 김승유, 그 다음에 그 친구 김현장의 이재호와 더불어서 이렇게 공모해서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조 7,241억을 환금해 줬습니다. 결국은 이 은행들의 탈세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입막기 위해서 사찰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수사받다가 서거를 하셨는데 서거를 한 이후에 바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외환은행의 탈세금 저희들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해서 이렇게 추징했는데 이 탈세금을 빼앗기 위해서 조세심판원을 와해시킵니다. 어떻게? 조세심판 사건 재판부 심판관 주심 이영우, 그 다음에 이광호 두 사람을 대기 발령해버립니다. 아까 인사권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기 발령하면 이 심판부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원의 심판부에 넘겨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부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불법이 명백하지만은 특히 주심 심판관을 박동식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박동식의 아들이 검사였습니다. 이무렵의 한동훈이가 이명박의 부하가 돼서 청와대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현장이 이 민정수석 권대진의 아들을 또 스카우트해서 뇌물을 주고 진은정도 뇌물을 준 거 아닙니까? 또 특이한 점은 윤석열에게 일본으로 그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사람이 서석호인데 이 서석호도 진은정과 더불어서 발언에 있다가 2009년에 김현장으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 그 후원에 1,000만 원을 일본으로 낸 것입니다. 일본은 특별히 이 사람한테 먼저 계좌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서 보면은 아까 그 하나은행의 탈세는 재탈세는 2008년도 6월 11일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2023년 6월까지 만료이지만은 저희들이 주주로서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22년에 재정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도 대법원에 있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아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론사이 외환은행은 2009년도 9월 4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재탈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해둬서 중앙지검 반부패위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세심판원을 또 고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고발하니까 이 과거에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고발한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저도 3차례 대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 조상준이라든지 이복현에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2009년에
론스타 외환은행 그 조세심판부 사건 저희들이 고발하니까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동훈이가 이 이명박의 부하였고 또 진흥정이가 그때 뇌물을 받아서 이게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핵심적인 문제는 2009년도 한승수가 이 총리에 물러나서 9월경에 김앤장으로 또다시 들어가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더욱더 문제가 뭐냐? 아까 한승수가 조세심판 주심 이영우와 이광호를 대기발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 대기발령했는데 그냥 내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입마감한 것이죠. 이영우를 또 김앤장이 또 데려다가 뇌물을 준 것 아닙니까? 이광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앤장과 더불어서 이 탈세에 공모한 3일 회계법인이 데려다가 뇌물을 준 것이죠. 3일 회계법인이 누굽니까? 뭐 국민은행에 윤종규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김앤장에 있다가 국민은행에 왔다가 원래 3일 회계법 출신입니다. 부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아까 박동식 새로운 그 심판관 박동식이 이 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아들이 검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3일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또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의 사건을 포탈했는데 이명박 때 2건하고 국민은행 건은 저희가 조세심판원을 고발했기 때문에 바로 못하고 조세심판원이 국민은행의 탈세가 명백하다 이렇게 또 판결을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은행 당시에 국민은행 은행장이 김앤장입니다. 김앤장 고문하던 이현재 사단 강종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재정신청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했죠. 행정법원에.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을 통해서 빼먹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은행이 탈세를 한다? 탈세를 하게 되면 검찰이 특가법으로 기소해서 무기징역에 처하고 5배 벌금 물고 이렇게 가산세 물고 하면은 파산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엔론 사태가 2003년도에 벌어졌는데 이때 국민은행 아까 론스타 외환은행 하나은행 탈세가 이루어진 시점 아닙니까? 그 규모가 1조 7천억입니다. 국민은행의 탈세 금액도 1조 6,523억 아닙니까? 그래서 4,907억 29.7% 빼먹었는데 엔론 사태 이거 엔론 기업 망했잖아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론 또 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24년의 징역을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탈세가 적발된 국민은행 행장은 뭐 문책경 그만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에 김앤장이 들어왔어요. 김앤장 고문 강정원이. 그래서 또 2004년에 탈세를 하고 이 탈세한 핵심인 윤종규는 감봉 3개월 받았습니다. 당연히 처벌하고 무기징역 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검찰 권력이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총장 송광수가 김앤장에 가 있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김앤장에 가 있고 신현수 사정수석이 김앤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탈세를 빼먹고 윤종규는 특히 국민은행에 들어와서 본인이 탈세한 자금을 2015년에 빼먹고 국민은행 회장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리고 9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회계 분야 사기 훈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 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거죠. 조국이 또 검증했겠죠. 저희들이 고발돼 있었고 수차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덕수도 관여해서 있고 하여튼 론스타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러한 범죄가 이 은행들이 아까 허영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은행들이 전부 외국인이 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식이 1100조인데 이 1100조 중에서 지난 2000년 이후에 순매수한 것은 매도입니다. 37조 반대로 매도이기고 그 배당받은 금액이 5천억 달러입니다. 650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번 돈이죠. 그런데 금융지주사의 지분들 특히 KB금융 76%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76% 외국인 건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70%, 신한금융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외국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18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법행위를 사용하면 그 이익이 전부 외국인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배당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통해서.
KB금융 시가총액이 32조 달하는데 76%면 24조인데 이거 다 번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외국인 중에서 세계 1위의 펀드가 블랙록인데 대한민국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우량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지주 다 가지고 있죠. 이 블랙록을 대리한 사람이 김현장입니다. 그런데 김현장은 윤중현이라든지 6억의 뇌물을 주고 이 사람이 탈세를 공범인데 이런 사람이 또 지주사 와 있고 뭐 임종용이라든지 지금 최상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은행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말 참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김현장이 지휘하면서 엄청나게 배당을 요구해서 엄청나게 배당을 해내서 국부를 유출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요구하는 이러한 23조 탈세금은 외국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탈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우리 국민 탈세금을 돈 한 당한 탈세금을 뺏어가지고 우리 국고로 돌리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대통령이 아니라 매국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명박부터 모두 다 고발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영원히 감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자본에 들어가는 배당금 23조를 추징해서 그 중에서 16조 5천억이 외국인의 목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을 우리 국고로 돌리는 일인데 이것을 추징하지 않는다. 매국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헌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의 탈세금에 대해서 23조를 추징하고 탈세 범죄자들 김현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공범으로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기력장에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옥적인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줍니다. 윤석열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스스로 알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헌법 파괴고 또 특히 검사들을 김현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사법부를 김현장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 윤석열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스스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윤석열은 이번 재헌절까지 탈세금에 대해서 23조를 추징하고 그 탈세 범죄자 김현장을 즉각 해산하라. 감사합니다.